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만사의 건물주 저자 최진권입니다. 네, 40대 건물주 되기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됐었는데 좀 대표님 네. 경기 좀 보셨어요? 이렇게 지나다 몇 개만 좀 봤고요. 네. 제가 뭐 스포츠에는 그다지 좀 관심이 없어서. 아, 그래요? 스포츠 네네. 보통 일반적인 남성분들이라면 네. 스포츠 관심 많은데 그러게요. 어느 쪽에 관심 많으세요, 그냥? 저는 이제 그 농구는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스포츠 중에는 농구 좋아하시고. 네, 농구 좋아했고. 네. 근데 이제 지나가다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 되게 잘 하더라고요. 비인기 종목에는 관심 없으시고 그냥 인기 종목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군요. 그런 게 아니고 피겨스케이팅이랑 예전에 그 김연아 씨 했을 때처럼. 네네. 이렇게 뭐 이쁜 분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만 조금 방송 보시고. 자,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을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사실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이다. 상당히 네. 이 이름만 들어서는 상당히 혹하면서도 네네. 사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떤 의미로 이제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도 네. 실패를 최대한 줄이면서 할 수 있는 투자법이 있다. 안전하게. 그런 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 우리나라 그 자산 규모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그 대다수의 사람들 70%가 네. 순 자산이 한 3억 내외를 갖고 있는 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렇죠. 70%는 순 자산이 3억 미만이더라. 나머지 뭐 1%가 뭐 순 자산 20억 내외. 순자산이라는 것은 뭐 대출이나 빚, 부채를 네네. 다 제외하고 네, 순수하게 그 갖고 있는 어떤 거예요. 한 개인이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구당 순자산이에요. 가구당. 가구당 네, 1인당이 아니라? 네, 1인당이 아니라. 근데 네.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통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핵심적이 계신 분들은 돈이 워낙 많이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통계가 전국적인 통계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구당 순자산이 이제 3억 내외가 70%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인구의 그 자산 분포를 보면은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을 하려면 수요가 많은 부동산을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우리나라 순자산 70%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동산을 사면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서울 강남을 가라는 얘기인가요? 서울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20억 하니까. 비싸니까. 비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기가 이미 어려운 어떤 그렇죠. 상품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뭐 10% 내외가 네. 순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할 만한 부동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좀 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규제나 정책에 의해서 가격 변동폭이 큰 거예요. 하지만 그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순자산 3억 내의 분들이 갖고 계신 순자산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은 워낙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시세가 그다지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네. 오를 때도 덜 오르고. 덜 오진 않아요. 덜 오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를 여지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좀 실패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봤을 때 네. 3억 미만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다 보니까 네네. 이 사람들을 공략해야 된다. 그렇죠. 3억 미만의 이제 부동산을 말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보통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가 맞아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역세권 뭐 수도권 인근의 소형 아파트나 혹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우리 성 기자님은 처음에 결혼하실 때 어디서 처음 신혼살림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저는 마포구. 마포구에서. 네. 그때 전세로 했어요? 아니면 그때 내집 이제 마련? 처음부터 내집 빚을 마련? 네. 엄청 들여서. 네. 첫 내집 마련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세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쩌셨어요? 저도 처음부터 집을 샀죠. 저는 이제 대신에 빌라. 처음에 이제 집이 제일 필요할 때가 사실은 결혼할 때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분가할 때. 예. 그렇죠. 출산을 해서 식구가 늘어났을 때. 그렇죠. 그죠? 예.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요즘은 학자금 대출이다 보다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이제 집에서 좀 보태주고 한 1억 내외거든요, 사실은. 1억 그러면 자기가 좀
벌고 하면은 한 1억 5천. 그러면 한 2, 3억짜리 집은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혹은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 예. 전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신혼부부나 이런 젊은 층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면은 매매나 전세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교통 호재가 지금은 없지만 향후 좋아지는 지역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면 교통이 아무래도 좋아지면은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실패를 좀 덜 할 수 있다. 그 사실 서울에서 네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 뭐 평균 가격이 뭐 6억을 넘었다 뭐 네네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평균이 6억이면 사실 3억 미만의 아파트는 아무리 소형이라도 네네.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진 않은 게 뭐 노원구 쪽에 뭐 14평, 15평짜리도 3억대인 아파트도 있고요. 물론 재건축 이제 좀 오래되고 했지만 네. 그런 아파트도 있고 뭐 가양동 쪽이나 3억대라는 거는 3억을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2억대도 네네. 찾기 어렵잖아요, 사실. 2억대도 사실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느 동네 주로 좀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는 좀 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전에 뭐 가양동의 도시개발 아파트라든가 가양동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예, 3억 예전에. 근데 예전에는 뭐 다 뭐 1억 8천 이랬어요. 예전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도 네, 지금 3억대. 얘기를 해야죠. 3억대고. 네. 그다음에 상계 주공 아파트. 음. 그죠? 그다음에 뭐 분당 쪽에는 뭐 구미동의 소형 아파트도 예전에 2억이었는데 지금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상계동도 이제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지면서 네네. 아마 최근 1년 사이에 강남에 또 자산가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하셨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게 왜냐면 꽤 왜 올랐을 가능하냐면 겁니다. 소형 평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평수가 뭐 15평, 18평짜리는 그쵸. 뭐 그렇죠. 아니면 뭐 평촌에 있는 소형 아파트라든가. 네. 평촌 쪽도 뭐 수도권이고. 뭐 그리고 뭐 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김포한강 신도시에도 이렇게 평당 1,000만 원이니까 예. 뭐 25평은 그래도 2억 5천이잖아요. 네. 예. 뭐 그런 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가격으로 치면은 네. 물론 당연히 네. 있겠죠. 네네네. 3억 미만의 아파트나 물건은 분명히 네네. 있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이제 신혼부부나 네. 혹은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네. 일단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네. 그렇죠? 서울에 살던 분이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신도시로 가야 된다 했을 때 약간 고민이 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도 가라. 아니 서울에서 굳이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소형 아파트들은 뭐 들어가셔서 사시면 되죠. 역세권에서. 예. 예. 그리고 요번에 그 정부에서 또 얘기하면은 요번에 그 서울시에서 발표했잖아요. 그 좀 더 임대주택을 좀 시세보다 싸게 공급을 네.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들이 덜 오를 여지는 있다고 봐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그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시키되 기본적인 마인드는 대부분 순자산이 3억대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그동안 많이 올랐구나. 예. 그리고 향후의 트렌드를 이제 접목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네네. 입장에서는 지금 과연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 좀 고민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네. 또 서울시나 정부에서 수도권 인근의 신혼부부나 혹은 네. 청년층을 위해서 많은 또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또 공급하겠다고 하고 네네네. 이랬을 때 쉽사리 선택을 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2, 3억이 전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은행에 빚까지 져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 포인트는 두 가지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일단은 임대주택에 사시면서 청약을 노려서 왜냐면 청약은 그래도 시세보다는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게 걸려서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임대주택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돈을 모을 수 있는 장치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사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낫더란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저희 40대 건물주택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 뭐 아까 앞에 통계에서도 봤듯이 아마 대부분 자산 3억 미만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저희 40대 건물주택이와 함께 하시면서 본인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